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정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파는 죽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총선 결과 득표율 분석에서 모든 것이 명백하게 입증됩니다. 제가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많은 평론가들이 이런저런 총선 결과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평론가들이 시류 영합성 190대 110 이 의석수만 보고 그저 우파가 괴멸됐느니 우파가 민심을 몰랐느니 우파는 꼰대다 이따위 식의 평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좌파를 의식하고 그리고 좌파가 압도한 이 의석수의 결과만 놓고 이 시류 영합성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평론을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틀렸는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평론이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가 아니라 경제가 살아야 우리의 삶이 좋아진다는 메시지로 갔어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집권 세력의 경제 정책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침체되거나 아니면 집권 세력의 책임이 없더라도 외부의 요인을 받아서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태가 되면 집권 세력이 선거에서 패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선거의 경제 책임론입니다. 정상적인 선거였더라면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라는 선글라스가 없고 그리고 방송이 제대로 된 공정한 방송이었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경제 상태, 이런 경제 정책의 폭망으로 인한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이 반드시 됐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은 심판론을 꺼낸 게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틀린 겁니다. 경제가 살아야 우리의 삶이 좋아진다. 아니 이게 경제의 선거의 경제 책임론 아닙니까? 이것이 정권의 경제정책 심판 바로 그 심판론 아닙니까? 이런 메시지가 당연히 이런 메시지를 들고 나온 통합당의 정책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다. 통합당이 예를 들어서 공천 파동이라든가 왔다 갔다 한 것이라든가 엉뚱하게 중도층에 아부하려고 적분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정한 패인이지 어떻게 이것이 패인이 됩니까? 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 분노가 차오른 상태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통합당이 실용적 접근보다는 이념 대결에 가까운 심판론을 꺼내들자 민심의 총구가 정부에서 야당으로 바뀐 것이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경제 분노가 차오른 상태에서 통합당이 이념 대결에 가까운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아니 강력한 자유민주 우파 이념으로 친기업 정책을 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경제정책, 시장경제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 좌파 경제정책을 공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념 대결에 가까운 심판론을 꺼내 들었어야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돼서 민심의 총구가 정부에서 야당으로 바뀐 것이다? 민심의 총구가 정부에서 야당으로 바뀐 게 아니라 원래 민심의 총구가 정부를 향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모래먼지가 총에 들어왔기 때문에 격발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지하지도 못한 채 강경 지지층에 휘둘린 결과다.
강경 지지층에 차라리 휘둘렀으면 선거가 이렇게 안 나왔을 겁니다. 강경 지지층, 정통 지지층, 집토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왔다 갔다 비겁한 모습을 보이면서 공천 파동을 하고 공천을 사천 막천으로 만들고 이러면서 중도층에 아부하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휘둘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평론이 있습니다. 이념 지형 자체가 다 넘어간 상태에서 보수가 아직 주류인 줄 착각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탄핵 이후 자유우파 결집론이라는 배타적인 강경 노선으로 가면서 중도층이 대거 이탈했다. 이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념 지형 자체가 다 넘어갔다. 제가 옆에 다 명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념 지형이 왜 다 넘어갑니까? 5대5에서 5대4로 다소 축소된 것뿐인데 지역구에서 우파가 42%나 득표하고 비례대표에서 43%나 득표했는데 무슨 이념 지형 자체가 다 넘어갔습니까? 이것도 다 의석수 190대 110이라는 결과에 짜 맞춘 일종의 영합성 평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이런 평론도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은 자칭 보수정당의 해체를 명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합리적이고 개혁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미래는 없다. 미래가 없는 게 아니라 5대4로 밀렸으니까 합리적으로 개혁적으로 좀 더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의 선택은 자칭 보수정당의 해체를 명령했다? 아니 42%하고 43%의 국민이 바보란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보수정당의 해체를 명령했어요. 이것도 그저 근시안으로 190대 110만 보는 잘못된 평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역구 득표율은 제가 어떻게 계산했느냐. 좌파 정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생당 세 개를 다 합친 겁니다. 우파는 미래통합당과 그리고 나머지 군소 우파 정당을 합친 것이고 53대 42입니다. 제가 3번에 명시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51.6대 48%. 왜냐? 문재인과 홍준표의 대통령 선거는 탄핵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때에 치러졌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2012년 대통령 선거. 그때의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의 이념 지형이 51.6대 48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역전이 돼서 53대 42. 비례대표 득표율은 제가 좌파도 다 열린민주당, 정의당, 민생당 다 포함을 하고 우파도 군소정당까지 다 합친 겁니다. 국민의당도 우파로 집어넣습니다. 중도 우파로 판단을 해서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우파로 집어넣습니다. 국민의당 중에서 아마 좌파가 포함이 됐을 테니까 그거 빠지면 뭐 한 42%, 41% 커다란 차이는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명백하게 5대5 정도 되던 우파, 좌파, 아니면 5대4 정도 되던 우파, 좌파가 이제 그것이 거꾸로 돼서 좌파가 5가 되고 우파가 4가 된 것 뿐입니다. 좌파가 5, 우파가 4. 그런데 1%, 10이라고 하는 10%포인트 차이가 어떻게 해서 발생되느냐? 전부가 다 우파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제 주장은 나머지 절반은 10%포인트 중에서 절반은 이번에 코로나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코로나라는 커튼, 그리고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준 이 현금 살포 정책, 원래 제대로 된 민심이라면, 제대로 된 국민의 수준이라면 그런 것에도 영향을 받지 말아야죠. 돈을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씩 뿌려줘도 영향을 받지 말아야죠. 코로나가 아니라 패스트가 온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말아야죠.
그런 것, 그리고 제가 열심히 얘기하지만 문벼천과 물개박수, 친여 편향 언론 때문에 문재인 좌파 정권이 지난 5년간 국가의 정체성, 국가안보, 통치 스타일, 법과 질서, 경제 5개 분야에서 나라를 어떻게 망쳤는가를 제대로 국민이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 국민의 눈과 귀가 가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절반의 책임이고 나머지 절반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파의 나태, 분열. 이번에도 기독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이 합쳤으면 3%가 넘어서 최소한 2명의 국회의원을 들여보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평론가들의 이상한 평론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우파는 죽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